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냥 올라타기만 하더라도 누구와 싸움 그리고 뭐 혈투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는데, 주식 같은 경우는 이 프로들 꾼들이 많기 때문에 싸워야 하잖아요. 그런데 뭐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전부 다 개개인의 간의 경쟁보다는 그냥 올라타기만 하면 끝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이클은요, 중장기적으로 쭉 상승하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놓친 사람들은요,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집값을 보고 그냥 아연 실색을 하게 됩니다. 자, 저는 다행히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그런 난처한 상황은 면했지만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 상당히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 과연 서울 아파트만이 답인가? 이번에 시장에서 놓쳤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네, 서울 아파트 매수 놓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자, 서울은 제가 말씀드렸죠, 별들의 전쟁이라고, 챔피언스 리그입니다. 자, 수많은 각국의 리그가 있는 거예요. 프리미어 리그, 독일에는 잉글랜드의 프리미어 리그, 독일에는 분데스리가, 그리고 스페인에는 라리가, 프랑스에는요 리그 1, 리그 앙이라죠. 네, 그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챔스 또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뛸 수 없다면은, 그래도 축구 선수, 언젠가는 1부 리그에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자, 연봉이 1억이라면요 2부 리그가, 1부 리그는요 연봉이 수십억 수백억 가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1부 리그의 선수가 중도 탈락할 수도 있잖아요, 부상으로. 그 사이를 치고 들어갈 준비를 계속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네, 죄송합니다.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가지고, 19층인데도 이 오토바이 굉음이 들리는 거 봐서는 저놈은 아마 배달 오토바이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뭐 아무튼 간에 이야기가 끊겼는데,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거예요. 하부 리그에서 뛰더라도 언젠가 상위 리그에 올라갈 준비만 한다. 그러면은, 하락이 왔을 때, 즉 1부 리그 뛰던 선수들이 대거 탈락을 했을 경우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서울하고 수도권 시장 들어가지 마세요. 네, 자, 만약에 경기도 일산 재건축 괜찮잖아요. 자, 경기도 일산 재건축 괜찮다고 하는 건요, 단순히 대지 지분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경기도 일산이 왜 괜찮다고 말씀드리죠? 네, 경기도 일산이 왜 괜찮다고 제가 말씀드린 걸까요? 다른 이유가 절대 아니에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오직 이유는요, 싸기 때문입니다. 너무 저평가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인프라, 경기도 일산이 인프라를 갖춘 지 30년입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이 처가, 시댁, 일산 사람들께 결혼한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일산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그러면 신축의 수요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 신축의 수요는요, 제가 어디서 증명을 하죠? 네, 바로 킨텍스 쪽에서 증명하는 겁니다. 제가 거짓말 같다고요? 일산 이야기 하지 말라고 저보고 일산 투자했으니까 일산 띄우는 거 아니냐고요? 저 일산 투자 안 했는데요? 자, 제가 투자한 물건 저는 추천 안 드려요. 네, 제가 투자한 물건은 여러분들은 추천을 안 드립니다. 네, 저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킨텍스 꿈의 그림 보세요. 13억이에요. 자, 킨텍스 시티 17억입니다. 네, 16억 5,500, 16억 5천. 높죠? 네, 높죠. 당연하죠. 자, 여기서 근데 이게 왜 회색으로 찍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 회색일까요? 매물 가격이 없는 것 때문에 그런가요? 51평이 대하동 힐스테이트 일산이 51평이 8억 9,500이네요. 10억 찍고 조금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에. 네, 참 신기하죠. 네, 그래도 가격대가 지켜주는 거 봐서는요, 여기에 신축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신축 수요요. 네, 그래서 이 주염역과 마두역 쪽을 보세요. 네, 중요합니다. 네, 중요해요. 재건축이요, 저는 지금 뭐 현 정권 들어서가지고 자꾸 말을 바꾸잖아요. 대선 공약을 한 거를 가지고, 그럼 그 공약을 보고 뽑은 사람은 뭡니까? 뭐예요? 네, 그냥 헛질한 건가요? 헛발질?
갑자기 재건축 안전진단 폐지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곤란합니다. 대통령 새 정권 출범도 안 했는데 아직까지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재건축 안전진단 폐지는 없다. 대신에 완화 좀 해줄게. 이런 식으로 가면은 골 때립니다. 네? 다음 정권에서 하는 일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요. 그런 거는 발언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일산 쪽에 재건축 가능한 연식의 아파트들이 모여 있습니다. 네. 93, 94 엄청 많이 몰려 있죠. 이거 다 어떻게 할 거예요? 빨리빨리 진행시켜 줘야 한다는 겁니다. 네. 자, 마두역 인근 마찬가지입니다. 92, 92, 93, 93, 93 몰려 있죠. 이런 거 빨리빨리 진행을 해 줘야 해요. 자, 강촌마을 8단지 이거 한번 보세요. 자, 2019년 12월에 4억 5천이었는데요. 이때가 갭이 어떻습니까? 1억이죠. 네, 그냥 쭉 날아갔다는 겁니다. 얼마 올랐습니까? 네, 4억 2,500에서 7억 6,500으로 한 3억 정도 올랐는데요. 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냥 나는 서울에 매수 안 하고 이런 쪽에 매수할게요 라고 해서 여러 채 매수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양도세 중과 걸려가지고 못 빠져나오죠. 근데 운이 좋은 거 뭔지 아십니까? 양도세 중과가 유예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일산 같은 경우는요, 양도세 중과가 유예가 된다 하더라도 이 일기 신도시 재건축 이슈 때문에 쉽게 가격이 많이 빠지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서울 같은 경우는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자, 일산이 고작 얼마 올랐죠? 69% 이렇게 올랐죠? 네. 코로나 때 69% 오른 게 이게 정상인가요? 정상보다 낮다는 겁니다. 자, 서울로 가볼까요? 서울에 저기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 네, 마레포 볼까요? 자, 이거 보세요. 2014년 9월이죠. 네. 자, 현 정권 이때 들어서 네, 쭉 72%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것도 이미 오른 다음에 그렇다고요. 일산은 오르기 전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 정부 들어서자마자 2017년 5월 어떻습니까? 네, 4, 5, 5. 자, 2배 넘게 올랐죠. 2배 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아까 일산의 강촌동화, 자, 이거 마두역이고, 마두역에 강촌동화 보세요. 네, 2017년 이때부터 얼마 올랐습니까? 76% 올랐잖아요. 76%. 이게 뭡니까? 서울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추세인 겁니다. 왜? 수요가 꺾였잖아요. 지금 매수 심리가 장난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 강남 재건축 말고 집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서울에? 없어요. 왜? 전세가가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전세 세입자 구하기가 쉽지만 않아요. 왜? 경기도 입주 물량, 신축 입주 물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인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자, 웨이브님 반갑고요. KMH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UNI 햄 야토님 반갑고요. 봉표가 있는 남자님 반갑습니다. 별빛님 반갑습니다. 파코님 반갑습니다. 서지민님 반갑고요. 장미비 인생님 반갑습니다. 서지민님께서 주선생님 따라 사고 싶은 1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쁜님 반갑고요. 네, 그리고 리브레님 반갑습니다. 네, 배진아님 반갑습니다. 배진아님께서 혹시 가수신가요? 네, 아버지의 기침소리요. 가수 제가 그 유튜브 영상을 좀 몇 개 봤는데 장난 가수신 것 같더라고요. 네. 서지민님께서 골 때릴 때는요 이도 저도 못하고 어쨌든 한 번은 상승장 다시 올 듯 이렇게 하셨고요. 네. 호박님 반갑고요. 네, 윤호님 반갑습니다. 네, 서창환님 네, 반갑습니다. 스타일런터님 반갑습니다. 이거 가수신가요? 가수신데 이렇게 재테크에 관심도 있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햅시바님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배진아님 TV 네, 이렇게 유튜브 구독도 많이 눌러주세요. 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 넘어갈까요? 자, 일기 신도시 안전진단 폐지 공약 물 건너가는 인수위 집값 상승 기조의 속도 조절이라고 하네요. 신도시 재건축 밑그림부터 단계적으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법 연내 개정은 추진, 제초안은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법 제정 전 개발 계획 방법 충분히 논의, 재건축까지 상당 시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준공 30년 단지의 정밀 안전진단 폐지 공약도 사실상 폐기하기로 했다. 이건 좀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만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지속 추진하되 전체 마스터 플랜 수립부터 특별법 제정까지 충분한 의견 수렴과 집값 상황을 봐가며 진행할 방침입니다. 자, 최근 분당 일사 신도시 아파트들은 용적률 500% 허용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으로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며 매물이 회수되고 가격이 1억 원 이상 뛰는 등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500% 허용된다. 현재는 200%인데 500% 허용이면요 2.5배를 더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아파트가 빽빽해지는 거 맞아요. 네. 그런데 이걸 건폐율 제한으로서 하면 되는데 건폐율 제한을 해도 높이 올리면 끝이잖아요. 높이 올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500%까지 허용? 이게 과연 그렇게 할까요? 네. 안전진단 폐지까지 번복을 했는데 500% 허용을 해줄지 말지 이거 한번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정치색이 보수 쪽에 가까운데요. 보수 쪽에 가깝다 해가지고 제가 다음 정권 비판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비판을 해야지. 그게 바로 참된 부동산을 말씀드리는 유튜버입니다. 인 거죠. 자, 지금 여러분들 아포유 형님 말고 다른 방송에서 정치 방송 하는 거 있어요? 정치 색깔을 띠고 정치 색깔 띈다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하는 유튜버들이 있나요? 거의 없죠. 네.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네.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네. 왜? 제 생각을 그래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지. 그래도 뭔가 변화의 조짐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취득세 중과 만약에 없애지 않는다? 그러면 임대사업자가 생겨날까요? 네, 등록 임대사업자가 생겨나지 않고요. 만약에 공시가 취득세 중과가 마찬가지로 폐지가 안 된다. 네, 또는 따로 변화가 없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공시가 1억 이하로 다시 몰려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피해보는 아파트는요, 공시가 1억 이상들입니다. 네, 그런 거 조심하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부동산에 대한 질문 좀 팍팍 좀 남겨주세요. 네, 제이슨 K님, 네, 오랜만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Q&A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기 신도시가 어디냐면요, 분당, 일산, 중동, 평촌, 3번 등 5곳으로 1989년 개발 계획 발표 후 1992년 말까지 총 432개 단지 29만 2천 가구 규모로 조성되었다. 분당 신도시는 작년에 입주 30년이 됐고 올해와 내년에 일산, 평촌, 3번, 중동 신도시가 차례로 준공 30년을 맞으며 재건축 현안이 도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뭐라도 해야겠죠. 네, 우영님께서 이 슈퍼챗 안 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슈퍼챗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테라의 새우깡 한잔 하십시오. 센생. 아유, 감사합니다. 어제는 소주에 새우깡 이렇게 한잔 하라 했다가 우리 좀 제 건강을 좀 염려하시는 우리 멤버십 분들의 또 호된 질책을 또 바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방송 마치고 테라의 새우깡 하나 블랙으로 꼭 먹겠습니다. 테라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자, 스타일런터님께서 세종시에 내년에 공급이 많이 없을 듯 한데 도톤 바닥이 어디인지 모르고 내려가네요. 지금 저가 매수 기회일까요? 네, 스타일런터님 당연하죠. 네. 지금 저가 매수 기회입니다. 네. 자, 세종시 말 나온 게 볼까요? 세종시. 자, 세종시의 가격 변동을 볼까요? 세종시의 대장 아파트는 어디입니까? 네, 어디예요? 바로 세롬동이죠. 자, 세롬동에 10단지 더샵 어떻게 돼요? 흘러내리죠. 흘러내립니다. 자, 분명 2020년 12월 8억 2천을 찍었는데요. 10억 간다 해서 8억 2천을 찍었는데 그때 최고가 찍고 그때 그 다음부터 쭉쭉 떨어집니다. 뚝뚝뚝뚝뚝뚝. 최근에 5억의 거래가 되었는데요. 자, 갭이 어때요? 5억의 거래가 되어도 갭이 3억 2,525만원입니다. 여러분, 이거 갭 너무 크지 않습니까? 네, 어때요? 이 정도 가격이면요, 언제 가격일까요? 이걸 보셔야 돼요. 네. 자, 거의 2년 3개월 전 가격이에요. 2020년 초반 가격입니다. 이게. 자, 2020년 초반 1월에 매수했다고 하잖아요. 과연 이분들에게 매도에 대한 기회가 주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주어졌어요? 고작 25% 올랐는데? 아니, 이때 2020년 1월에 사서 이렇게 찍었잖아요. 60% 오른 상태예요. 네? 그러면 내가 5억에 샀다고 치면 8억에 3억을 벌고 팔 수 있는데 이때 세금 때문에 못 판다는 겁니다. 세금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자, 최근에 다시 5억에 거래가 됐죠? 그럼 똔똔이잖아요. 똔똔. 자, 이 정도면 저는요,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왜? 청주나 대전이나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세종시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근데 전세가가 상승이 없잖아요. 앞으로, 세종 같은 경우는 전 전세가가 천천히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세종은요, 어차피 내년부터, 올해부터, 당장 올해부터요, 입주 물량이 없어요. 보세요. 자, 세종은 올해가 2200세대, 내년이 1800, 내후년이 3500세대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2022년에 뭐가 온다고요? 양도세 중과 유예가 되죠. 그러면 중과에 걸린 사람들 더 팔려고 내놓는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요, 오를 때 안 팔아요. 오를 때 안 판다고요. 네. 오를 때 팔지 않고 내려가면 판다고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가온마을 세종 2편함 부르죠. 어때요? 2020년 11월에 11억 2천 찍고요. 쭉 하락합니다. 얼마까지? 8억까지. 4월 2일에 8억까지 거래가 되었죠. 네, 8억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이거 사실 거예요? 갭이 5억인데 살 수 있어요? 못 산다는 거죠. 자, 쉽사리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세종시는요, 전세가 상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빠진다 이겁니다. 이 가온마을 2단지 제일풍경채 보세요. 34평. 자, 이렇게 8억 9천까지 찍었다고요? 8억 9천까지 찍었다가 9억 찍었나요? 8억 9,500까지 찍었죠. 8억 9,500 찍었다가 쭉 하락해서 2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7억 2천까지 하락했어요. 네. 자, 우영님, 제가 어느 지역에 사는 건 제가 톡방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사투리가 없다고요? 제 말에? 아유, 별빛님. 네. 개소리 들려요. 이렇게. 아이고, 마음이 좀 아픕니다. 네. 네. 제가 말하는 게 개소리가 아니었나. 농담이 농담. 네. 아무튼 간에. 자, 이렇게 떨어졌죠. 근데 전세가 보세요. 전세가가 2억 9천이기 때문에 갭이 4억이에요. 그래서 쉽사리 이 투자자가 진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지켜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부동산 관망입니다. 관망.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많잖아요. 네, 많기 때문에 지금 올해 당장 들어갈 필요 없는 겁니다. 네, 왜? 올해가 제일 싸지만은 전세가가 치고 올라가야지 내 투자금이 제일 적게 들어가는 겁니다. 즉 올해가 제일 싸지만은 전세가 상승해서 매매와 전세가 갭이 줄어들어야지만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투자금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